사이클 후반부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는 길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탈출 전략을 짜야 하는지, 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후반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슈퍼사이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3주 동안 무료로 진행하는 특별 라이브 강의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미션도 하고 소통하실 분들, 선착순 모집 중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철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매우 많은 경제 이벤트가 집중된 주간입니다. 특히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슈가 하나인데요. 주말에는 EU와의 관세 협상이 있었고 어제부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주요국들과의 관세 협상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일단 EU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최저 관세율이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10%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관세 협상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소식들에서 나오는 예상되는 관세가 15에서 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JP 모건도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인 실효 관세율은 한 17에서 18%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이든 정부 때와 비교해서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관세가 무역과 경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는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원래보다 훨씬 높은 관세죠,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에, 그 다음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지가 데이터로 나오면서 그 데이터에 따른 확실성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세 협상 외에도 이번 주는 증시와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특히 중요할까요? 네, 일단 당장 이번 주에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번 달 금리야 당연히 동결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PC 물가 발표도 현재 시장이 물가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으로 이 부분도 중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월초마다 시장이 약간 리스크오프가 발생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고용 지표의 발표죠. 그래서 고용 지표 발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데, 실제로 그래서 비트코인은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월이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영향에서 벗어났었는데, 그 5월을 제외하고는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말에서 월초로 넘어가는, 특히 월초 부근에 이런 리스크 오프로 인한 각종 그 경제 지표나 이벤트들이 다 몰려있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리스크 오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여두는 거죠. 이런 흐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매월 초에 월초 약세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전망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그런 이벤트들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미리 포지션을 엄청 정리해 둔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너무 위험한 포지션 정도만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해 두는 정도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제 매월 월초 약세가 일어났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월초 구간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려대로 월초 하락이 발생한다면 어떤 가격대를 주요 지지 구간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가격에 갭이 발생했을 경우, 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종가가 이 가격에 끝났는데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그럼 월요일에는 이 가격에서 시작을 하겠죠. 이때 발생하는 이
비어있는 구간을 갭이라고 하는데, 이 갭은 이제 지지 물량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내려왔을 때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지 물량이 있는 이 갭이 발생한 지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가격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갭은 채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11만 4천 달러 조금 넘는 부근에 이 CME 갭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일단 1차적인 지지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격을 확장해서 보면은 11만 달러 초반 부근, 한 11만에서 11만 1천 달러 부근에 이제 단기적인 주요 지지 영역인 50일 이평선이 올라와 있고요. 또 11만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앞자리가 11만에서 10만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지점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피규어 숫자 11만 달러, 그 다음 50일 이평선도 올라와 있고, 이 지점이 이제 두 번째로 주요한 지지 영역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월초 하락은 일주일 이내에 단기 조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8, 9월 중 예상되는 여름 약세장으로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이 월초 약세가 말 그대로 이제 월초 약세로 끝나고 이 리스크 오프 기간이 끝나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는 반등했던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8월 한 중반 정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한 13만 달러 그 정도 수준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8월에서 9월이 원래 위험자산 시장이 가장 약한 시즌이고, 비트코인도 8월과 9월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8월은 최근 3개년도가 모두 안 좋았어요. 이런 경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월에서 9월 동안 위험자산 시장 전반이 조금 약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 월초 약세가 그대로 8, 9월 여름 약세로까지 이어질 확률도 제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투자 금액을 늘리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이런 좀 리스크 포지션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여름 약세가 발생을 한다면은 가격이 10만 달러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가격이 신고가를 향해 올라오기 전에 주요 매집 영역이 10만 5천에서 11만 달러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지난 신고가 돌파 이전에 이제 주요 저항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격이 이 가격대까지 다시 밀려나는 또 여름 약세가 발생을 한다면 그 확률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리스키한 포지션은 좀 자중하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 비트코인은 아까 8, 9월이 가장 안 좋다고 했지만 반감기 다음에 3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가 반감기 다음에 3분기죠. 그 역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이번에 여름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하진 말고 그냥 지나치게 리스크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지 말자, 요 정도로 대응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기관과 기업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어제 최근 고점을 다시 돌파 후 전고점 저항 영역에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뭐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듯이 지금 알트코인 시장 흐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주 동안 하루 평균 3억에서 4억 달러의 기관 매수세, 현물 ETF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평균 매수량이 많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20% 수준, 5분의 1 수준이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은 5분의 1 수준인데 기관들의 매수량은 더 많았어요. 그 시가총액 규모 대비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이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인 그 감정에 따른 매수가 아니라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구조적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기관들의 자금 유입에 의해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자금 흐름이 전반적인 다른 알트코인으로까지 퍼져나가는,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런 구조적 상승의 토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8, 9월에 여름 약세가 일어난다면 알트코인은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8, 9월에 조정
조정이 온다면 그때를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알트코인 ETF 신탁, 솔라나 쪽이죠. 이거를 ETF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에 좀 부결이 나면서 알트코인 시장 조금 이 좋았던 분위기가 약간 좀 찬물을 맞은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결국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미국 정부 자체가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 시장 구조 명확성 법안도 상원으로 갔죠. 이런 기조들을 생각해 봤을 때 SEC도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가 의장으로 앉았고, 그래서 향후 추세적으로는 무조건 친암호화폐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암호화폐 인사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저항 세력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포용해 가고 녹여가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향후 전망은 지극히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단기적인 악재로 이런 뭐 그레이스케일 ETF 전환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조금 악재가 발생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해결된 문제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부터는 뭐 솔라나나 리플 등의 다른 알트코인도 현물 ETF가 수용이 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된다면 이제 이더리움으로 들어왔던 기관들의 알트코인에 대한 자금 수요가 솔라나, 리플 등부터 시작해서 다른 알트코인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시점부터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요 정도 시점부터 정말로 강력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정보는 많은데 이더리움 관련한 매수 매도 전략이나 추세 정보는 부족한 편입니다. 이더리움의 전망이나 투자 전략도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후반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슈퍼사이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이클 후반부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가는 길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탈출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다음에 동시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흐름도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사이클 후반부의 전략을 알려드리는 슈퍼사이클 챌린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사이클 후반부 전략 알트코인 포함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7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에 챌린지 모집이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챌린지 참여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